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Fourier Analysis 2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먼저 CT Signal Input, CT Signal Output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CT라고 하면 Continuous Time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Continuous Time Signal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 X라고 하면 Horizontal Axis가 타임 축이고 특히 이 타임이 모든 리얼 넘버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리얼 넘버에 대해서 어떤 함수 값이 할당이 되는 리얼 또는 컴플렉스 밸류가 할당되는 그런 펑션, 이것을 Continuous Time Signal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Continuous Time Signal Input, Continuous Time Signal Output 시스템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도 있지만 매핑 룰인데요. 매핑 룰 자체를 시스템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인풋 시그널을 아웃풋 시그널로 이렇게 매핑하는 매핑 룰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Continuous Time Input, Continuous Time Output 시스템은 이 시스템의 인풋이 Continuous Time Signal이고 또 아웃풋도 Continuous Time Signal인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매핑 룰을 여기서는 M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고요. 모든 매핑 룰은 펑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의구역 그리고 취역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고요. 따라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매핑 룰이기 때문에 트리플렛으로 정의가 되고요. 정의역, 매핑 룰, 지역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시스템의 인풋이 x of t고 그 아웃풋이 y of t일 때 그 관계를 이렇게 x of t 그 다음에 right arrow y of 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denoted는 노테이션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테이션은 x right arrow y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마치 함수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m이라는 매핑 룰 이름을 써서 이렇게 m이라고 쓰고 인풋 시그널을 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curly bracket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x가 이 m of x of t 이제 이것이 시스템의 아웃풋이 되는데요. 이 아웃풋으로 매핑이 되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테이션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출력 y of t가 m of x of t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노테이션에 대해서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노테이션과 데피니션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x of t라는 Continuous Time Signal의 Fourier Transform,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써서 그 definition과 notation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 of t가 있을 때 그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것이 definition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표기하냐면 capital X of F라고 씁니다. 그러면 왼쪽은 definition이 되고 오른쪽은 notation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definition 그리고 notation에 대해서는 잘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Continuous Time Input, Continuous Time Output 시스템을 정의를 했는데요. 인풋과 아웃풋에 따라서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을 in, 이쪽을 out 이렇게 하면요. 시노미 시스템을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시그널로는 Continuous Time 그리고 Discrete Time 시그널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인풋에서 Continuous Time, 아웃풋에서 Continuous Time, 인풋에서 Continuous, 아웃풋에서 Discret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Continuous Time System Input, Continuous Time System Output 시스템은 여기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고요. 또 Discrete Time Input, Discrete Time Output 시스템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떤 것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input은 continuous time인데 output은 discrete time인 시스템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바로 샘플러를 통해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discrete time 시그널로 바꿔주는 그 샘플러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고, 그 다음 discrete time 시그널을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은 기억이 나시나요? 예를 들면 디지털 모듈레이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discrete time 시그널로 데이터 심볼들이 쭉 들어가고 아웃풋으로는 어떤 웨이브폼이 나오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인터폴레이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스템은 주로 샘플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continuous time system, 쉽게 continuous time signal in, continuous time signal out을 continuous time system, 그리고 discrete time in, discrete time out 시스템을 discrete time system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은 continuous time system 중에서 continuous time linear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ous time linear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 linear라는 것이 quantifier, 수식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참고로 벤 다이어그램이죠. B-E-N-N이고 사람 이름입니다. 앞집에 사는 개 이름 할 때 벤 이런데 B-I-N-G-O처럼 B가 아닙니다. 벤도 아니고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고요. 이 전체 집합을 continuous time 시스템들의 집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continuous time linear 시스템은 얼마나 큰 집합일까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는데요. 이 점보다도 작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실제로 수학적으로 아무리 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고 넌 리니어 시스템일 것이고요. 리니어 시스템은 이렇게 굉장히 작은 점에 불과한데 이렇게 찍어놓고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과장해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continuous time linear 시스템의 집합, 서브셋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continuous time non-linear 시스템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inear 시스템이란 어떤 시스템인지 보겠습니다. linear 시스템은 말 그대로 linearity property,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linearity property를 가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inearity property란 어떻게 되느냐면은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고, 이 노테이션 방금 앞 페이지에서 봤었죠. x1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y1이 아웃풋으로 나오고, x2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y2가 아웃풋으로 나올 때 x1에 어떤 a1이라는 컨스턴트를 곱하고 x2에 a2라는 컨스턴트를 곱해서 그것을 인풋으로 삼으면 그때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리니어리티 프로퍼티라고요. 아웃풋이 x1에 해당하는 y1이 같은 a1 값만큼 스케일이 되고 x2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y2가 같은 a2 값만큼 스케일이 돼서 더해져서 나오면 그것을 그런 시스템을 리니어하다. 그런 시스템은 리니어리티 프로퍼티를 가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다른 노테이션을 한번 써서 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시스템의 아웃풋이 되겠고요. 이것이 시스템의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L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L이라고 썼습니다. 좀 많이 헷갈리시나요? 그림으로 한번 더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름이 L이고요. x1 of t가 들어가서 출력이 y1 of t가 나오고, 또 같은 시스템인데 만약 인풋이 x2 of t면 y2 of t가 나올 때 이 시스템 L에 a1x1 플러스 a2x2를 넣으면 a1y1 더하기 a2y2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보면요. 만약 a2가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인가요? x1이 인풋일 때 y1이 아웃풋으로 나온다면
x1을 증폭해서 a1배 해서 넣으면 아웃풋도 a1배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x1과 특정한 a1 값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x1과 이 시스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a1, x1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x2에 대해서도 a2배에서 넣으면 그 아웃풋이 a2배 돼서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시그널을 두 개 더했을 때는 각각의 출력의 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만 보면 이것은 이제 슈퍼포지션 프로퍼티라고 하고요. 또 스케일 되는 거는 뭐 스케일러빌리티 또는 프로포셔널리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시키면 아웃풋도 스케일이 돼서 나오고 두 개를 더해서 넣으면 각각의 출력이 더해져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이란 것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그젬플을 좀 보면서 어떤 것이 리니어 시스템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노테이션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m이라는 것이 시스템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아규먼트는 시스템의 인풋이 되겠습니다. 즉 x of t를 m이라는 시스템의 인풋으로 넣었을 때 x of t의 절대값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은 리니어 시스템일까요? 네, x of t를 넣었을 때 절대값 x of t가 나왔는데 리니어리티라는 것은 이제 스케일 했을 때 똑같은 이제 그 상수배만큼 스케일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절대값 x of t가 나오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절대값 x of t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리니어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리얼이든 컴플렉스든 간에 절대값이 취해져서 나오는 시스템을 envelope detector, 특별히 컴플렉스 시그널 인풋, 컴플렉스 시그널 인풋인 그런 경우에 이것을 envelope detector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캐피탈 ED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이그젬플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그젬플에서는 시스템 이름이 L입니다. 그리고 인풋이 x of t일 때 아웃풋은 이 인풋 시그널에다가 e to the j 2pi f0t라는 또 다른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이제 곱해진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x of t가 인풋일 때 아웃풋은 x of t에 e to the j 2pi f0t가 이렇게 곱해지는 것이고요. 네. 보통 곱셈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예. 여기서도 과연 리니어인지 이렇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들이 들어갔을 때도 그래서 이걸 검토를 이제 해야 되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x1을 넣었을 때 어떻게 출력이 나오고 x2를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며 x1을 a1배하고 x2를 a2배 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인데요.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a1 x1 of t 플러스 a2 x2 of t를 넣으면 a1 x1 of t 플러스 a2 x2 of t에 어떻게 되죠? 이게 입력이니까 e to the j 2pi f0 t가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 곱을 expand해서 a1 x1 of t 곱하기 e to the j 2pi f0 t 플러스 a2 x2 of t times e to the j 2pi f0 t로 보면 각각의 인풋을 스케일한 것의 출력이 되니까 이 시스템은 리니어 시스템이 여전히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그널을 어떤 톤 시그널 또는 캐리어 시그널로 이렇게 곱해서 출력을 내는 시스템을 믹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믹싱은 더한다는 뜻이 아니고 곱한다는 뜻이고요. RF 서킷을 다루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지 않고 믹서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더하는 시그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두 개를 더하는 그런 컴포넌트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런 것은 컴바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하는 컴포넌트는 컴바이너, 곱하는 컴포넌트는 믹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페이지에서는 또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또 하나의 서브셋인 Continuous Time Time Invariant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enn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기가 이것이 모든 Continuous Time Systems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정의하는 Continuous Time Time Invariant 시스템은 정말 전과 같이 작은 서브셋이 되겠지만 편의상 이렇게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Continuous Time Time Invariant 시스템들의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 여집합은 Continuous Time Time Varying System. 그래서 요거는 Time Varying 시스템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ime Invariance Property가 이제 이 Time Invariant 시스템들을 정의하는 프로퍼티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노테이션은 익숙해지셨나요? 시스템이 여기서 이름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에 X of T라는 인풋을 가하면 Y of T가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노테이션입니다. 그럴 때 implies는 이면 이런 뜻이죠. 인풋에 이제 여기 화살표가 요게 인풋이고 왼쪽이 인풋이고 오른쪽이 아웃풋이니까요. X of T minus T0, 즉 X of T를 T0만큼 딜레이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아웃풋도 동일한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바로 그 아웃풋이 T0만큼 딜레이가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은 딜레이를 주면 인풋에 아웃풋도 그대로 딜레이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어드미서블한 인풋, 그 시스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풋에 대해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모든 T0에 대해서 성립하면 이 시스템을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노테이션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X of T가 Y of T로 매핑될 때 X of T minus T0는 Y of T minus T0로 매핑된다. 모든 T0와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면 바로 이 시스템은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delay at input corresponds to delay at outpu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그젬플을 보면서 타임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그젬플은 방금 저희가 보았습니다. 엔벨로프 디텍터였죠. X of T가 컴플렉스일 때 특히 이제 중요한데요. X of T를 절대값 X of T로 바꾸는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네, 타임 인베리언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서 X of T minus T0를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정의에 따라서 절대값 X of T minus T0가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그대로 쓰면 출력이 되니까 X of T minus T0를 여기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절대값 X of T가 Y of T였다고 하면 Y of T minus T0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X에 대한 출력이 그대로 T0만큼 딜레이 됐으므로 이 시스템은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입니다. 자, 두 번째 이그젬플 볼까요? 역시 앞서 페이지에서 보았던 바로 그 믹서입니다. X of T라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으로는 그 시그널에 e to the j2pi f0t라는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이 곱해져서 나오는 믹서입니다. 이 믹서는 앞서 본 것처럼 리니어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러면 타임 인베리언트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딜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T0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관계식에 따르면 X of T를 그대로 여기에 넣어주면 되니까
요 아규먼트, L의 아규먼트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거기다가 e to the j 2pi f0t라는 것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x of t minus t0에 e to the j 2pi f0 t minus t0 플러스 t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x of t minus t0에 e to the j 2pi f0 t minus t0에 곱하기 e to the j 2pi f0 t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바로 y of t minus t0에 해당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1이 아닌 이 e to the j 2pi f0 t0라는 것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믹서는 타임 인베리언트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잘못 쓴 것 같죠? f0 t0가 정수가 아닐 때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배웠던 리니어리티, 다음 타임 인베리언스가 동시에 성립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요. 여기에 Continuous Time Systems가 다 모여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여기서 리니어인 시스템들로 구성된 서브셋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타임 인베리언트한 그런 시스템들이 모여있는 서브셋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 두 서브셋의 인터섹션, 교집합에 해당하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어떤 흥미로운 프로퍼티가 있는지 몇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데피니션이 나오는데요. LTI라고 부르는 게 여기 있다시피 리니어와 타임 인베리언스를 합친 것입니다. L과 TI를 합쳐서 LTI라고 하는데요.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 벤 다이어그램이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Continuous Time 시스템인데 매핑 룰이 먼저 리니어하고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 하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다시 앞서 배웠던 이그젬플 하나와 새로운 이그젬플 하나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그젬플 하나 여기 안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매핑 룰로서 x of t가 절대값 x of t가 되는 envelope 디텍터가 있었습니다. 이 envelope 디텍터는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인가요? 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먼저 리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of t도 여전히 절대값 x of t였기 때문에요.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이었나요? 네, 그것은 성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두 개 합쳐 놓으면 LTI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서 지금 안 써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 이그젬플은 믹서였습니다. 그래서 x of t가 들어갔을 때 캐리어 시그널을 곱해서 나오는 이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것은 LTI 시스템인가요? 네, 앞서 보았지만 이것은 리니어는 맞고요. 타임 인베리언트는 일반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LTI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인풋 아웃풋 관계식이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다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그젬플인 이런 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아웃풋 y of t가 인풋 x of t에 k번 미분한 것의 weighted sum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은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데 항상 그렇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조건을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인풋에 제로를 가할 때 이 미분 방정식으로 인풋 아웃풋 관계식이 나오는 시스템이 아웃풋을 제로로 낼 때 그때만 이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인풋 아웃풋 관계식인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시스템이 LTI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컨디션 이런 것에 굉장히 주의하셔야만 이 리니어리티에 대한 실수를 안 하시게 됩니다. 제가 학부 때 이 미분 방정식에 관련해서 이제 이 컨디션을 보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시험에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혼자만 그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교수님께서 이거 맞춘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름 뿌듯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페이지에서는 Continuous Time,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이 Impulse Response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물론 주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 Linear System, Continuous Time, Linear System에도 이 Impulse Response라는 것이 정의가 되는데요. 이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two variable impulse response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과목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리뷰를 하지는 않도록 하고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에 대해서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거창하게 제가 theorem이라고 썼는데요. 그냥 어떤 중요한 결과다. 근데 이론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냐면 이렇습니다. H라고 불리는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X를 넣으면 이제 Y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흥미롭게도 이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어떤 Continuous Time 시그널 H of T를 찾아낼 수 있어서 이런 적분 X에다가 어떤 H를 적절히 곱해서 적분해서 Y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H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고 하면 이 시스템에다가 델타 오브 T, 즉 타임 제로에 임펄스가 가해지는 유닛 임펄스가 가해질 때의 그 출력으로 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면 이 H라고 불리는 시스템에 이제 X of T가 들어가서 Y of T가 나오는데 이 X와 Y는 X의 어떤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면 Y가 된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유도를 했을까요? 바로 디렉 델타의 시프팅 프로퍼티를 써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프팅 프로퍼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타우라는 것을 써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of t는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x of 타우를 타우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타우축이고 이제 x of 타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우는 이 아규먼트가 0일 때 0인 곳에서 임펄스가 있는 것이니까 t와 타우가 같을 때 임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t라는 위치에 이제 유닛 임펄스가 놓이게 되고요. 타우의 함수로 봤을 때. 자, 이제 이것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적분하면 여기서는 다 제로니까 없어지고 요 x 오브 타우가 t일 때, 즉 x 오브 t일 때 이제 곱을 하면 이제 델타가 남고요. 그것을 적분하면 이제 x 오브 t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렉 델타의 시프팅 프로퍼티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인풋 아웃풋 관계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h of x of t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x of t를 shifting property에 의해서 rewrite한 인티그랄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우 x of 타우 d 타우를 여기 아규먼트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h의 인풋은
t의 함수를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환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수가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이 적분 일단 잊어버리시면 그리고 요거는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어떤 x의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우라는 그런 시그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상수는 그냥 밖으로 나올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의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우 즉 타임 축 t에서 봤을 때 타우 위치에 임펄스가 있는 이 리스판스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쓰면 인티그랄은 그대로 나오고 이제 h 오브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우가 되고 여기는 x 오브 타우 d 타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시스템 이름이 h일 때 우리가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우를 넣었을 때의 출력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시스템에 델타 오브 t를 넣었을 때, 즉 타임 t가 제로일 때 임펄스가 있는 그 인풋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을 h of t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타임 인베리언스에서 인풋을 타워만큼 딜레이를 줬으니까 그 아웃풋은 역시 타워만큼 딜레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h of t 마이너스 타우가 되고 따라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은 이게 y죠. 이 y of t는 인티그랄 h of t 마이너스 타우 타임스 x of 타우 d 타우다 하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식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먼저 정의하고 continuous time 시스템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linear 시스템을 정의하고 그 다음 continuous time invariant 시스템을 정의했더니 그 두 집합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continuous time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이라는 게 정의가 되었고 놀랍게도 이렇게 점점점 스코프 다운해서 내로우하게 생각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인풋 아웃풋 관계식이 아주 복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continuous time signal h of t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 시스템을 대표하는 그 함수만 알면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아웃풋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의 나머지 부분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인풋 아웃풋 관계식을 나타내는 이 right hand side 우변에 있는 이 두 함수 h와 x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곱이죠. 곱을 적분한 것이죠. 이것이 이게 컨볼루트 이런 게 아마 이렇게 비비꼬아 만들다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거를 컨볼루션 인티그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적분 변수가 타우니까 타우 축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먼저 인티그란드의 오른쪽에 있는 x 오브 타우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h of t 마이너스 타우를 곱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h of 타우가 이렇게 생겼다면 h of t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마이너스 타우가 있으니까 이제 플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플립을 하고 그 다음 이거를 플립하고 나면 이렇게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t라고 묶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t만큼 쉬프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t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오고요. 이것이 h of t 마이너스 타우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 y at t를 구하고 싶으면 요 타우 축에서 t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 다음에 h of 마이너스 타우를 x of 타우랑 곱해서 적분하면 그때 값이 나오고 만약 어떤 t에다가 델타만큼 더 더한 값을 알고 싶으면 이것을 t 플러스 델타만큼으로 이동한 다음에 또 x of 타우라는 것과 곱해서 적분하면 y의 t 플러스 델타에서의 값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은. 구하려면. 적분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t를 바꿀 때마다 적분을 새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적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컨볼루션이라고 부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컨볼루션 인티그랄은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티그레이션이라서 노테이션을 하나 사람들이 도입해서 씁니다. 즉 x of t와 h of t와 x of t의 이 컨볼루션을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써서 이제 디노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DRM에서 보는 것처럼 이 h와 x의 컨볼루션은 출력 y of t를 만들어냈고 y of t가 t의 함수이죠. 이 적분을 보시면 인티그란드 안에 t와 타우가 있는데 타우에 대해서 적분을 했기 때문에 t만 남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하고 나면 이제 t만 남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아규먼트를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만 여기와 여기를 일치시키고 그러면 그 아규먼트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h of s convolve with x of s라고만 하신다면 이렇게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적분 변수 타우는 뭐 또 다른 자이라든가 뭐 에타 이런 것으로 고칠 수 있지만 여기를 s, 여기를 s 이렇게 썼을 때는 출력도 s의 함수가 되도록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서 배운 컨볼루션 인티그랄에 대한 성질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뮤터티버티, 두 번째는 디스트리뷰티버티, 세 번째는 어소시어티버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들이죠. 첫 번째 커뮤터티버티는 교환 법칙 이렇게 불리고요. 디스트리뷰티버티는 배분 법칙, 어소시어티버티는 결합 법칙 이렇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아마 배운 걸로 하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A 곱하기 XY, XH로 할까요? A 곱하기 B로 하겠습니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 이렇게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커뮤터티버티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참고로 이게 왜 성립하느냐고 물으니까 답을 못하는 대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왜 곱셈에서는 이런 결합법칙이 성립하느냐 그랬더니 곱셈은 본래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배분 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떤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이 주머니 안에 A와 B가 들어있는데 제가 이 주머니 안에 있는 거 2배만큼 달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A도 2배만큼 줘야 되겠고 B도 2배만큼 줘야 되겠죠. 그것이 배분 법칙입니다. 그 다음 결합 법칙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계산하는데 괄호를 했으니까 B 곱하기 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하는 것인데 이것을 A 곱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곱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결합 법칙입니다. 컨볼루션 인티그랄도 이 곱셈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교환 법칙, 커뮤터티버티, 디스트리뷰티버티, 배분 법칙, 그리고 어소시어티버티, 결합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컨볼루션 인티그랄의 정의를 써서 증명하면 아주 간단한데 그 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스템 엔지니어니까 그림으로 시스템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커뮤터티버티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x of t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LTI 시스템이 있어서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이 있어서 임펄스 리스판스가 h of t이면 이제 그 출력은 y of t는 x와 h의 컨볼루션 인티그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 좌변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떻다는 것인가요? 이것과 어떤 것이 동등하다는 것인가요? 출력은 y로 동일하죠. 이것을 y라고 하면. 그런데 인풋과 임펄스 리스판스를 서로 바꿔도, 즉 임펄스 리스판스를 x로 놓고 입력을 h로 놓아도 결국 출력은 같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것이 Continuous Time,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의 커뮤터티버티에 의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디스트리뷰티버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디스트리뷰티브 t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오른쪽에 convolved with x of t니까 입력이 x of t고요. 그 다음 여기 curly brackets로 묶여져 있는 것이 이제 시스템의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웃풋을 우리가 y of t라고 부른다면 이 디스트리뷰티브 t는 어떻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먼저 h sub 1 convolved with x니까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가 h sub 1이고 입력이 이제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또 시스템이 있는데 impulse response가 h2고 그 다음 입력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OT라는 하나의 시그널이 스플릿돼서 스플릿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카피가 되는 것이죠.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동일하게 H1과 H2에 들어가서 출력이 각각 나와서 이것을 합치면 뭐가 된다는 것인가요? Y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말하는 것은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적절히 두 개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시스템 두 개를 써서 이렇게 시스템을 패러렐 인터커넥션을 해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른쪽처럼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현된 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고 또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된 것도 두 개의 시스템을 패러렐 인터커넥션을 해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소시어티브 t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이 컨볼루션의 오른쪽에 있는 한 덩이니까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또 컨볼루션 오른쪽에 x가 있으니까 먼저 x of t가 어떤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impulse response는 h1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이 무엇인가인데 그것이 또 인풋으로 들어가고 시스템은 impulse response가 h2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y고요. 자, 우변 right hand side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가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convolved 무엇인가가 convolved x of t니까 이 한 덩어리가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h2 convolved with h1 이렇게 되고요. 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위에서 디스트리뷰티브 t는 패러렐 인터커넥션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시리얼 인터커넥션이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즉 하나의 continuous time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이 그 impulse response가 두 개의 시그널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난다면 이 각 시그널을 impulse response로 하는 시스템 두 개를 만들어서 시리얼 인터커넥션을 해서 도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개의 시스템이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impulse response들을 따와서 컨볼루션을 해서 하나의 impulse response를 만든 다음에 그 impulse response를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로 가진 그 시그널의 그 컨볼루션 인티그랄을 impulse response로 갖는 시스템 하나로도 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프로퍼티로부터 어떤 흥미로운 프로퍼티가 나왔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예,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order, 여기서는 순서인데요. 순서는 doesn't matter for serially interconnected LTI syste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serially interconnected LTI systems를 봤는데요. 방금 봤던 associative t는 어떤 말을 했었죠? 시스템을 시리얼하게 커넥트 해놨는데 그것을 한 덩어리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먼저 요 한 덩어리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H of 2라는 impulse response를 갖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그널을 프로세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이 Y가 되고요. 그런데 그 H2라는 impulse response를 갖는 시스템의 인풋은 또 뭔가요? X라는 시그널이 H1이라는 impulse response를 갖는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X of T, H1 of T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
left hand side에 있는 것이고요. 자, right hand side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어떤 요 convolution 요걸 생각하면 어떤 H1이라는 impulse response를 갖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의 출력이 이제 Y고요. 공통적으로 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입력은 X가 H2라는 impulse response를 갖는 LTI 시스템으로 프로세싱 된 것입니다. 즉, 이 두 그림을 놓고 보면 이 순서가 H1이 처음 나왔다가 먼저 X1을 프로세싱 했다가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나오고 여기서는 또 H2가 H1의 출력을 프로세싱 했었지만 여기서는 바로 X를 프로세싱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출력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프로퍼티죠. 이것이 모든 리니어 시스템에 성립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컨볼루션 인티그랄의 프로퍼티니까요.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이 첫 번째 시스템도 두 번째 시스템도 모두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일 때만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주목을 안 했다가 1994년인가요? 수업을 들을 때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간단히 하면 x of t라는 시그널이 이제 e to the j2 pi f0t라는 시그널과 믹싱이 된 다음에 어떤 이제 impulse response h of t를 갖는 시스템에 이제 통과되는 그런 이그젠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부분도 이제 이렇게 블락으로 생각하면 시스템인데요. 이 믹서를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라고 순간 착각을 했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과 리니어 시스템을 구별을 잘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냥 리니어라고 하면 순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개로 바꿔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틀려서 이제 큰 곤욕을 치렀죠. 기말고사 때 잘 보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기억을 해두실 건 뭐냐면 이게 LTI일 때 LTI 시스템 두 개가 시리얼 인터커넥트 됐을 때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라도 LTI가 아니라 그냥 단지 리니어거나 타임 인베런트가 아니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증명에 대해서는 노트를 하나 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left hand side를 보시면요. h of t convolved with the quantity h1 of t convolved with x of t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convolution integral의 프로퍼티인 뭘 써볼까요? 여기 더하기가 없죠. 그러니까 더하기가 없으니까 이제 associativity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associativity는 어떤 거였나요? 괄호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다르게 묶어서 계산해도 같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convolution integral의 associativity 때문이고요. 그다음 여전히 이제 세 프로퍼티 중에서 더하기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티버티는 없으니까 이제 커뮤터티버티 교환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퀀터티 안에 있는 H1과 H2의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는 이제 커뮤터티버티 다시 우리가 associativity를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H1 convolved with the quantity H2 of t convolved with x of t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x를 먼저 H1을 impulse response로 가는 LTI에 통과시키고 그 출력을 H2라는 impulse response를 갖는 시스템, LTI 시스템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x를 H2라는 impulse response를 갖는 LTI 시스템으로 먼저 프로세싱을 하고 그 출력을 H1이라는 impulse response를 갖는 LTI 시스템으로 프로세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에 대해서 그 프로퍼티, 컨볼루션 인티그랄 이런 걸 배웠는데 사실 후리 어널리시스 1에서는 우리가 뭘 했었죠?
예, 맞습니다.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에 대해서 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도 제목이 Fourier Analysis 2였죠. 그래서 이 Convolution Integral과 관련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의 property들을 보는 것으로 이 페이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Convolution은 Multiplication에 해당한다. 어떤 거였죠? 잊으셨나요? Convolution in Time Domain은 corresponds to multiplication in frequency domain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노테이션은 뭐였죠? 이렇게 위에 F라고 붙여놓으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서로 하나로서 Fourier transform 페어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H of T와 캐피탈 H of F가 Fourier transform 페어다. 그리고 Y와 캐피탈 Y of F가 Fourier transform 페어다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와 H의 컨볼루션을 해서 그 아웃풋을 Y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Y는 H of T convolved with X of T.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입력과 impulse response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 주어졌을 때 출력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들과. 그래서 출력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은 놀랍게도 입력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impulse response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의 이제 여기가 multiplication 또는 product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volution in the time domain corresponds to multiplication in frequency domain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결론이고요.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정의를 그냥 쓰는 거죠. y of f는 y of t를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한 것이니까 y of t에는 e to the j 2 pi ft 성분을 뽑아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적을 하니까 conjugation을 해야 되고 따라서 부호가 여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는데 여기서 y라는 것이 convolution integral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y를 convolution integral의 정의를 써서 또 나타내고요. 그럼 h of t minus tau, x of tau, d tau, 그 다음에 e to the minus j 2 pi ft d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트릭은 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인티그레이션의 순서를 바꿉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안쪽에서 이너 인티그레이션은 타우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고 아우터 인티그레이션은 t에 대한 것인데 이제 이너에서 t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으로 아우터에서 타우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으로 바꾸는데 사실 인티그레이션의 순서는 이렇게 막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것이 각각 극한인데요. 극한은 순서를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m 나누기 m 플러스 n이라는 그런 수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m과 n으로 된 2파라미터 수열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m을 무한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먼저 n을 무한대로 보내고 그 다음 m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극한값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동일한 two variable sequence인데 m을 먼저 무한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른쪽 거부터 볼까요? 자, m을 무한대로 보내면 n은 어차피 세 발의 p니까 분자 분모가 같아져서 1로 수렴할 겁니다. 따라서 right hand side는 1이고요. left hand side에서 먼저 극한을 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m이 fix돼 있으니까 분모가 무한히 커지니까 이 분수는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고 나면 m을 아무리 키워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의 순서를 바꾸면 일반적으로 그 값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같을까요? 같아지는 sufficient condition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극한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티그란드가 전부 언제나 양수면 순서를 바꿔도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프로퍼티들은 지금 이 과목의 스코프는 벗어나고요. 여기서는 그냥 과감하게 좀 주의는 해야 되지만 엔지니어링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극한이 아닌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에서는 적분의 순서를 바꿔도 별일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여기 약간 물음표가 있지만 과감하게 순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의 함수를 뽑아내야 되는데요. e to the minus j2pi ft라는 것과 여기 h of t minus tau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h of t minus tau와 e to the minus j2pi ft d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제 타우에 대한 것인데 x of tau가 있고, 네, 여기에는 d tau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Fourier transform of h of t minus tau가 되고요. 자, 어떤 시그널을 타우만큼 딜레이한 것의 Fourier transform은 딜레이하기 전의 Fourier transform과 어떤 관계죠? 딜레이하기 전의 Fourier transform의 linear phase shift를 한 것이죠. 그래서 h of f의 e to the minus j2pi f tau가 되겠죠. 네. 자, 그러고 나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x of tau에, 자, h of f는 이 tau와는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h of f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 e to the minus j2pi f tau d tau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이제 타우인데 이게 뭐 t라고 봐도 이제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t라고 고치면 x of t의 Fourier transform이죠. 그래서 이것은 h of f times x of f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convolution in the time domain은 multiplication in the frequency domain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앞서 우리가 컨볼루션의 프로퍼티로 보였던 커뮤터티버티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이 h of f times x of f니까 이게 각각의 f에서는 두 개의 컴플렉스 넘버가 곱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넘버 두 개의 곱은 언제라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f에 대해서 이것은 x of f times h of f와 같아지고 이것의 inverse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생각하면 x of t convolve with h of t가 되니까 x와 h의 컨볼루션은 h와 x의 컨볼루션과 같다는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 컨볼루션의 커뮤터티버티 증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Fourier 트랜스폼이 정의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안 되는 시그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이 정의되는 그 조건과 Fourier 트랜스폼이 정의되는 조건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르게도 이해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볼루션 프로퍼티는 어떤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줄까요? 이렇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제 x of f가 들어가서 y of f가 나오는데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릴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절대로 x가 h와 컨볼루션이 된다. 캐피탈 X에는 뜻은 아니고 곱이 된다라는 것인데 여전히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결국은 아웃풋에서의 어떤 특정 f0에서의 값은 x의 특정 f0에서의 값에 h의 특정 f0에서의 값이 곱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라는 시그널의 어떤 특정 주파수 성분을 느리거나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이 LTI 시스템을 디자인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그 특정 주파수에서의 이 임펄스 리스판스의 Fourier 트랜스폼 값이 크거나 작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주는 결론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필터라는 것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으로. 필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것은 주파수 성분 중에서 그 프리퀀시가 작은 성분은 통과시키고 큰 성분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얼한 로우 패스 필터가 이런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W헤르츠에서 W헤르츠까지는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는 그런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W의 절대값이 F의 절대값이 W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이고요. 나머지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X의 성분들 중에서 이 W보다 주파수가 크거나 마이너스 W보다 작은 것들은 어떻게 되죠? 출력에서 0이 되겠죠. 그래서 높은 주파수, W보다 높은 주파수 범위의 시그널은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밴드패스 필터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어떤 특정 W 이니셜부터 W 파이널까지 이렇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제로인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밴드패스 필터라고 합니다. 참고로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메트리컬, 리얼 이븐으로 그리느냐 주로 이제 우리가 로패스 필터, 밴드패스 필터라고 할 때는 입력이 리얼 시그널이고 출력이 리얼 시그널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얼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프로퍼티가 뭐였죠? 그 임펄스,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칸주기 시메트리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시메트리도 칸주기 시메트리 중에 일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메트리로 그린 것이고요. 즉 시그널이 어떤 F 성분이 있으면 마이너스 F 성분도 있기 때문에 필터를 디자인할 때 F 성분만 통과시키고 마이너스 F는 통과 안 시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이 리얼이기 때문에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물론 지금 편의상 이렇게 시메트리로 그린 것이지 칸주기 시메트리컬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 아이디얼 밴드패스 필터로 할 때는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가 리얼 이븐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푸리에 트랜스폼들도 리얼 이븐인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convolution in time 도메인이 multiplication in frequency 도메인이 된다는 것의 이그젬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딜레이가 linear phase shift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해인데요. 왜 그럴까요? 네, 페이지를 열어서 노트를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LTI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의 인풋이 딜레이가 돼서 나오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x of t minus t0는 x of t convolved with 무엇일까요? 즉 여기 들어가는 것이 여기 임펄스 리스판스로 되면 되겠죠. 바로 델타 of t minus t0입니다. 이것은 컨볼루션 디렉 델타 펑션의 shifting 프로퍼티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는 델타 오브 t-t0입니다. 참고로 델타 오브 t-t0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뭐였죠? 적분을 해보시면 shifting property에 의해서 e to the j 2pi f t0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Fourier transform은 x of f이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출력이죠.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곱인 x of f e to the minus j 2pi f t0가 됩니다. 따라서 delay in time은 linear phase shift in frequency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convolution in time domain corresponds to multiplication in frequency domain의 special case인 것입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convolution integral과 관련하여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면 어떤 프로퍼티가 나오는지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convolution in time domain이 multiplication in frequency domai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multiplication in time domain이 convolution in frequency domain이 된다는 그런 프로퍼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synthesis equation과 analysis equation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synthesis equation이고요. 네, 이것이 analysis equation인데
자, 여기서 적분이 이제 F에 대한 적분인데 이것을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면 모양이 이제 똑같아지죠. 다만 부호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은 Synthesis Equation과 Analysis Equation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현상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일어난다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 현상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도 거꾸로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유도를 해보면 금방 알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 of t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정의에 의해서 y of t는 어떤 c of t와 x of t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 of t times x of t e to the minus j2 pi ft dt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결국은 c of f와 x of f로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이 c of t와 x of t를 어떻게든 캐피탈 C of F와 캐피탈 X of F와 관련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C of T는 두고 지금 X of T에 대한 우리가 synthesis equation이 있기 때문에 그 synthesis equation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고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적분 순서를 바꾸려고 하면 이제 굉장한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적분 변수가 뭐죠? 적분 변수는 t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것은 무엇의 함수가 되나요? 바로 이 f의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x of t를 t만의 함수를 나타낼 때 똑같은 f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돼서 요 적분 변수를 다른 걸로 바꿔서 쓰지 않으면 이 등식 자체는 옳겠지만 괄호를 쳤을 때 적분 순서를 바꾸다 보면 이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트릭이고요.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노미 시스템 시험에도 항상 냈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는 동일합니다. 적분 순서를 이제 바꿔서 오물딱조물딱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t에 대해서 적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f 틸다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시면 이 적분식이 결국은 c of f와 x of f의 컨볼루션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인 multiplication in time 도메인이 convolution in frequency 도메인이라는 이 결과도 스페셜라이즈라면 특화하면 앞서 배운 프로퍼티와 일치하게 됩니다. 앞서 배운 프로퍼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듈레이션 물론 in time이죠. corresponds to frequency shift.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리니어 시스템이었던 믹서가 있었습니다. x of t에 e to the j2 pi f0t를 곱하는 이 모듈레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레이터를 통과시킨 것이 y of t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됐었죠? 물론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x of t times e to the j2 pi f0t이고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x of f minus f0 이렇게 됐었죠. 자, 이것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본 multiplication in time domain corresponds to convolution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 of t의 Fourier transform 페어는 x of f고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곱이니까 이제 convolved with 그 다음에 e to the j2 pi f0t는 f0 성분만 있는 pure complex sinusoidal 시그널이니까 delta of f-f0가 됩니다. 그리고 이 컨볼루션을 계산하면 결국은 x of f-f0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 modulation corresponds to frequency shift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퍼티를 좀 이용해서
AM 시그널의 디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M 라디오는 어떤 것이었나요? AM 라디오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시그널이 있을 때 그 메시지 시그널을 가지고서 캐리어를 코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세타라는 페이지를 갖는 캐리어의 앰플리튜드를 바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송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날아와서 채널이 이제 간단하다고 했을 때 수신기에서 우리가 같은 프리퀀시를 갖는 코사인 시그널을 만들어내서 이제 곱해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랜스미터에서 어떤 페이지였는지 모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다른 값인 P가 더해져 있는 시그널로 디모듈레이션을 시도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출력이 어떻게 되나요? 출력은 m of t times cosine 2pi of 0t plus theta times cosine 2pi of 0t plus phi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써서 이제 출력을 얻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페이지에 있었던 LPF of m of t times cosine 2pi f c로 했네요. 캐리어니까 센터 프리퀀시라서 c라고 했습니다. fct 플러스 theta times cosine 2pi of ct 플러스 phi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코사인 타임스 코사인은 어떻게 됐었죠? 네, 2분의 코사인 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이 아규먼트를 서로 더하죠. 그러면 4pi fct 플러스 세이타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코는 코코 이런 게 있으니까 부호가 안 바뀌고 코사인 그 다음 뺍니다. 그러면 세이타 마이너스 b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로페스 필터링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전개하면 먼저 m of t의 코사인 세이타 마이너스 b를 둘로 나눈 것과 그 다음에 m of t를 2분의 코사인 2파이 2fc t 플러스 세이타 플러스 b 이렇게 곱한 것 두 개의 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런 시그널과 이런 시그널의 합인 경우에 로우 패스 필터는 어떻게 작동할 거냐. 먼저 이 시그널은 m of t인데 m of t가 사람 목소리로 하면 저주파라서 이 로우 패스 필터가 통과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m of t 2분의 코사인 세이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m of t가 있는데 이건 일단 차치하고 이 코사인을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센터 프리퀀시가 2배의 fc니까 굉장히 고주파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는 2배의 fc와 마이너스 2배의 fc 쪽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옮아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페스 필터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 하이 프리퀀시 텀을 지운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m of t가 제대로 복원이 됐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세이타 그리고 피라고 썼지만 천천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값이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데 세이타와 피가 같아지면 이 값이 2분의 1로 괜찮겠지만 세이타와 피가 예를 들어서 차이가 2분의 파이 정도 되면 이 값이 거의 0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 신호 레벨이 막 변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AM 라디오를 설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이 필수적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을 좀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쪽에 어떤 바이어스 A를 곱해서 보내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엔벨롭 디텍터를 써서 쉽게 이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없이도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인데요. 굳이 Convolution Integral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passbars rel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assbars relation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와 관련이 있다라고는 잘 안 배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관계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ssbars relation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x of t가 캐피탈 X of F와 Fourier 트랜스폼 페어이고 Y of T가 캐피탈 Y of F와 Fourier 트랜스폼 페어일 때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어떤 내적에 해당하는 적분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내적에 해당하는 적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만약 X가 어떤 컴플렉스 밸류드 벡터고 Y가 컴플렉스 밸류드 벡터라면 그 내적은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H 허미션 트랜스포즈 Y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X 컨주깃 오브 T 타임스 Y 오브 T를 적분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X 오브 T의 Fourier 트랜스폼 X 오브 F였는데 그것의 컨주깃과 Y 오브 T를 Fourier 트랜스폼한 것이 Y 오브 F였는데 그것의 두 개의 곱을 적분하면 이렇게 같아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네. 이것은 어떻게 유도할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변이든 우변이든 먼저 하나를 잡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Y에 대한 synthesis equation, 즉 캐피탈 Y of F times e to the J2 pi Ft dF 이것을 이제 대입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적분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쉽게 오른쪽이 나온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게 X의 칸주깃이 붙었더니 여기도 그냥 X의 칸주깃이 붙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X와 캐피탈 X가 Fourier 트랜스폼 페어일 때 X 컨주깃 오브 T와 Fourier 트랜스폼 페어인 것은 무엇이었죠? X 컨주깃 오브 마이너스 F였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엇이 X 컨주깃 오브 F와 Fourier 트랜스폼 페어였죠? 그렇습니다. 컨주깃 타임 리버스가 X 컨주깃 오브 F와 Fourier 트랜스폼 페어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passbars relation인데요. passbars relation의 스페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y가 x와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위의 식에서 y 자리에 x를 넣으면 x 컨주깃 오브 t와 x의 곱이니까 컴플렉스 넘버 x와 x의 컨주깃의 곱은 x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에 해당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y of f가 x of f와 같으니까 이쪽도 x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left hand side를 보시면 x of t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t에 대해서 적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instantaneous power, 이게 instantaneous power죠. instantaneous 파워를 이제 적분한 것은 뭐죠? 파워를 타임에 적분하면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시그널 X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프리퀀시 펑션을 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프리퀀시 펑션을 각각의 F에서의 에너지 덴서티라고 본다면 F0, F1 이런 데서의 덴서티라고 본다면 마치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서 1이라는 전체 확률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에너지 덴서티 펑션,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펑션을 적분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식을 확률 밀도 함수에서처럼 에너지 밀도 함수, 에너지 덴서티 스펙트럼 또는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런 어떻게 보면 정당화 이름에 대한 이 X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좀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파수 함수를 적분해서 덴서티를 얻는다고 해서 이 X of F의 매그니튜드의 스퀘어의 어떤 F0의 값과
정말 이 F0에서의 어떤 에너지 밀도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예. 그렇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증명해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즉, X of T라는 시그널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시그널의 F에서의 성분값, 그것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그 F에서의 에너지 덴서티가 정말로 되고요. 적분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 리뷰를 할 텐데요. 그때도 비슷한 아규먼트를 써서 그 이름을 정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Fourier Transform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리즈로 바뀌어서 이제 CTFS라고 되었습니다.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도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한 결과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제가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딱 이 과목에서 필요한 부분만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앞서와 달리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이제 주기 함수입니다. 즉 X of T가 어떤 캐피탈 T라는 값에 대해서 shift를 해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떤 정수배든 shift를 해도 동일한 모양이 될 때 이것을 피리어딕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가 T인 어떤 함수가 0과 T 사이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 오른쪽 right hand side에 있는 x of t 플러스 타우가 값이 같아진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x0를 취하면 여기서 x0 플러스 t에서도 이 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t 구간에서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신호가 이런 일정한 간격으로 동일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X of T가 임의의 시그널이 아니라 어떤 주기 T를 갖는 주기함수라고 할 때 우리는 푸리에 시리즈라는 것을 써서 이 시그널을 달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of T를 이렇게 달리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중요한 결과입니다. 한번 보시면 X of T가 주기 T인 주기함수인데 그렇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는 under certain conditions, 어떤 조건 하에서는 그것을 무엇의 선형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냈나요? e to the j 2 pi kt over capital T 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k를 쭉 바꿔가면서 더하니까요. 먼저 k가 0일 때를 생각하면 e to the j 2 pi t분의 0 t는 당연히 1입니다. k가 1일 때는 e to the j 2 pi t분의 t가 되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e to the j 2 pi 마이너스 t분의 1의 t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그널은 어떻게 되죠? 이 시그널은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이고 주기가 캐피탈 T죠. T 자리에 T 플러스 캐피탈 T를 넣어보면 동일하게 됩니다. e to the j 2 pi t분의 T 플러스 어떤 N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e to the j 2 pi 캐피탈 T분의 T times e to the j 2 pi T분의 NT이고 T를 캔슬하고 나면 2파의 정수배니까 항상 이 부분은 1이 돼서 주기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기가 마이너스 1인 즉 주기가 1이면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그런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이고요. 그다음에 K가 2일 때, K가 마이너스 2일 때, K가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보시면 전부 공통된 주기 캐피탈 T를 갖는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인데 이때는 주기가 2분의 T이고 이때는 주기가 3분의 T들이고 뭐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더멘털 피리어드가 T이고 그것의 정수분의 1이 주기인 그런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웨이브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주기가 t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리어딕하게 이렇게 extend를 해서 주기함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주기함수는 항상 0에서 t 사이에 한 주기를 갖는 사인, 코사인, 즉 이렇게 생긴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된 것, 그 다음에 두 주기를 갖는 사인, 코사인. 네, 지금 잘 안 그려지네요. 네. 세 주기를 갖는 사인, 코사인들, 네 주기를 갖는 사인, 코사인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는. 참고로 이 조건을 이제 많은 책들에서 이제 디리클렛 컨디션을 들면서 말하고 있는데, 디리클렛 컨디션은 이 등식이 성립하는 어떤 sufficient 컨디션 중에 하나이고요. 유명한. 네. 그리고 사실 요 등호가 좀 정의를 복잡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어떤 좋은 조건 하에서 x가 만약 주기함수라면 그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되냐면,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됩니다. x를 요 브래킷 t는 뭐냐면 시작과 끝점, 리미트의 로어 리미트와 어퍼 리미트의 차이가 캐피탈 T라는 것입니다. 위에 것 빼기 아래 것.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제로라면은 이제 T가 되겠고요. 캐피탈 T라면 캐피탈 2T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알파라면은 로어 리미트, 어퍼 리미트는 캐피탈 T 플러스 알파가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한 주기 동안에 x of t와 이게 뭐죠? 요거는 e to the j 2pi t분의 k의 t의 컨주깃입니다. 그래서 마치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내적처럼 여기도 컨주게이션을 해서 이제 내적을 해서 그 성분을 뽑아낸 것이고요. 편의상 1 over t로 곱해서 노멀라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 오른쪽을 이렇게 시리즈로 나타낸 것을 x of t의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 representation이다.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x가 주기함수이고 주기가 캐피탈 T라고 하면 어떤 조건 하에서 이렇게 Fourier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리어딕 시그널을 그러면 Fourier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x와 캐피탈 X가 Fourier 트랜스폼 페어가 되겠고요. 요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을 텀 바이 텀으로, 그러니까 즉 K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트랜스폼을 해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서메이션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 AK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을 Fourier 트랜스폼 하는데 이게 퓨어 톤이니까 주파수가 K over T인 곳에 이렇게 임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으로 그리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떤 주기 T를 가지면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는 어떻다는 것이죠? 이 주기 분의 1, 즉 프리퀀시에 해당하죠. 펀더멘탈 프리퀀시에 해당하는데요. 이거 주기가 가장 작은 주기라면 여기에 이렇게 디렉 델타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높이는 A sub K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 A sub K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 유용한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의 관계식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Impulse Train이라는 걸 생각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주기함수는 주기함수인데 타임 도메인 상에서 매 t마다 디렉 델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유닛 임펄스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것도 뭐 일반화해서 생각한다면 주기가 캐피탈 T인 주기함수이겠죠. 자, 이 임펄스 트레인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러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먼저 Fourier series representation을 찾고 그 다음에 텀 바이 텀으로 Fourier transform을 하면 얻을 수 있는데 해보시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0, 1 over t, 2 over t, 3 over t, 마이너스 1 over t 이렇게 임펄스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본 것처럼 주기가 t이면 언제나 1 over t, 2 over t, 0, 마이너스 1 over t, 마이너스 2 over t 이런데 임펄스가 나타나는데 이 임펄스들도 같은 높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높이가 아니라 그리고 그 높이 값이 주기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a sub k가 1 over t라는 것인데 앞에 있던 a sub k를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적분을 해보시면 쉽게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impulse train in time corresponds to impulse train in frequency domai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달리 discrete time 시그널을 저희가 다룰 텐데요. discrete time 시그널이란 two-sided sequence라고도 불립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것인데요. 시퀀스란 무엇이었죠? 시퀀스란 수열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에서는 수열 A sub n 이렇게 많이 부르고 n은 주로 1, 2, 3 이렇게 자연수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0부터 시작하는 경우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그 가장 작은 값으로부터 점점 하나씩 커지면서 A sub n이 정의가 되는 경우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x of n 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를 것이고요. 이 스퀘어 브라켓을 써서 이 n 값은 모든 정수에 대해서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에 먼저 이쪽이 n축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서 쭉 이 정수 값들마다 이제 우리가 어떤 x of 0, x of 1, x of 2, x of 3, x of minus 1, x of minus 2 이런 값들이 할당되겠습니다. 물론 그림을 그릴 때 편의상 이렇게 선을 넣어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요 각각의 점들을 잇기도 하는데 어느 경우든 각각의 정수값에 어떤 실수 또는 복소수가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에 어떤 0과 1 사이에 있는 이 값에서는 값이 정의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 Fourier transform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노테이션은 앞서와 동일하고 F를 캘리그라피 레터 F를 쓰고 컬리 브래킷을 주로 쓰고 그 다음 아규먼트에 시퀀스를 써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x of n이라는 이 시퀀스에다가 또 다른 시퀀스를 곱합니다. 근데 이 시퀀스를 자세히 보시면 e to the j 2 pi fn 이라는 시퀀스에 컨주게이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e to the j 2 pi fn 이라는 시퀀스는 어떤 시퀀스인가요? 물론 f의 어떤 특정 값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지겠습니다만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f가 0이면 이 시퀀스는 어떤 시퀀스입니까? f가 0이면 exponential function exponent가 0이니까 1이죠. 그래서 언제나 1인 모든 값에서 1인 그런 시퀀스가 됩니다. 그래서 f가 0라면 all 1을 곱해서 더하는 것이죠. 즉 x of n을 모든 n에서 evaluate해서 다 더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f0에서의 값이겠고요. 그 다음 f가 만약 1이면 어떡할까요? 주의할 것은 지금 f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얼 넘버라고 했으니까 0과 1 이렇게 건너갈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값들도 다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먼저 편의상 f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e to the j, 이때는 e to the 제로니까 1이고요. e to the j 2pi n이 되겠죠. 그런데 n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e to the j 2pi n은 어떻게 되죠? 항상 1이죠. 이것은 유닛 서클 상에서 이쪽이 리얼, 이쪽이 이미지너리인데 요 각이 2pi fn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f가 정수니까 이 각은 항상 2파이의 정수배고 여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가 0일 때와 f가 1일 때는 이제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f가 2 또는 f가 -1, -2, f가 모든 정수에서는 결국 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같은 값을 가집니다. 이런 것만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 to the j 2pi fn이라는 함수는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는데요. e to the j 2pi 한 다음에 f에다가 어떤 정수 m을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e to the j 2pi fn times e to the j 2pi fmn이니까 이 부분이 1이 돼서 같은 값이 나오죠. 이런 시그널을 뭐라고 하죠? f를 f 플러스 m으로 또는 간단하게 f 플러스 1이죠. 바꿨더니 똑같습니다. 모든 f에 대해서. 네, 주기가 1인 함수입니다. 즉 여기 지금 곱해지고 있는 시그널, 이렇게 컴플렉스 컨주깃해서 곱해지는 이 시그널은 f에 대해서 주기가 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한 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어떻게 되나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f의 펑션으로 나타내면 0에서 1까지 값만 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떻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요 안에 있는 값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어 붙인 모양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이 서메이션은 n에 대해서니까 f의 함수가 되겠고요. 결과는 그래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f의 함수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어떤 f의 함수인가 하면 주기가 1인 f 도메인 상에서 주기가 1인 함수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정의를 했고 노테이션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헷갈리지 않는다면 그냥 x of f라고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를 Fourier transform 한 것을 capital X of f라고 쓰고 거꾸로 inverse transform 한 것을 x of t 이렇게 썼는데 만약 그 어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서 이것이 continuous time signal인지 discrete time signal인지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capital X of f 이렇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혼란스러울 때는 여기에 e to the j 2pi f 또는 이게 discrete time signal의 Fourier transform이다 해서 x of d of f 이렇게 이 과목에선 쓰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표준 표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다른 엔지니어들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과 이 방법을 주로 쓰시는 걸 권장하는데 편의상 이 방법도 이 과목에선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번째 표기법은 어디서 나왔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학부 시간에 이 Z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Z of X of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서 X of N을 이제 Z to the N과 Z to the minus N과 곱해서 쭉 서메이션 한 것으로 Z 트랜스폼을 정했는데 그때 노테이션이 이게 capital X of Z였습니다. 자, 이제 Z에 e to the j 2pi f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은 x of e to the j 2pi f가 되겠고요.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x of n에 e to the minus j 2pi fn이 돼서 바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 됩니다. 그래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이렇게 denote 하기도 합니다.
자,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정의했으니 그 다음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에서 마찬가지로 inverse transform에 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frequency function이 주어지는데 이 frequency function은 아무 펑션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over discrete time signal은 어떤 프로퍼티를 가졌죠? frequency f 펑션이고 또한 주기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frequency 펑션이 주어졌는데 주기도 1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시그널, 이 frequency 펑션으로부터 어떤 discrete time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어진 discrete time, 주어진 frequency function of period 1이고요. 여기에 각각의 f에 대해서 e to the j 2pi fn을 곱합니다. 이것은 n의 함수인가요? 이것은 네, 따라서 이것은 sequence이고요. two-sided sequence이고 따라서 이것은 discrete time signal입니다. 그리고 이 discrete time signal은 f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f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를 이 bracket 1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로어 리미트가 예를 들어서 0면 어퍼 리미트는 1이고 로어 리미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어퍼 리미트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적분 구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e to the j 2pi fn에서 f를 0에서 1까지 쭉 바꾸면서 각각의 f에 대해서 이 프리퀀시 펑션 값을 곱한 다음에 이제 전체를 적분해서 즉 이 무한계의 신호, discrete time 신호를 weighted integral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신호를 더하면 discrete time 신호들을 weighted integral 하면 discrete time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discrete time signal parameterized by n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inverse transform이 존재한다면 주어진 frequency function with period 1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이 적분이 존재 안 할 수도 있겠죠. 발산한다거나. 근데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n의 펑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먼저 x of n이 주어졌습니다. discrete time 시그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즉, 요 summation x of n times e to the j 2pi fn의 칸주기 이것이 모든 f에 대해서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capital X of e to the j2pi f로 denote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theorem을 말하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 신호, 주기가 1인 이 frequency function의 inverse transform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떻다는 뜻인가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x of n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x of n이 x of e to the j 2pi f times e to the j 2pi fn을 구간 1에서 적분한 것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equation, 즉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식은 분석하는 식이니까 analysis equation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inverse transform식은 x of n을 합성해내는 식이니까 synthesis equation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 analysis equation은 x of n이 가지는 e to the j 2pi fn 컴포넌트의 요 coefficient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이 synthesis equation은 각각의 e to the j 2pi fn들에 대해서 그 기여분을 곱해서 xn을 합성해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에서 했듯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 수없이 많은 이제 프로퍼티를 유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 두 개의 컨볼루션도 또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커뮤터티버티, 디스트리뷰티버티, 어소시어티버티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 생략하고 이 과목에서 딱 필요한 식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 of n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이제 델타라는 걸 썼는데요. 이 디렉 델타 펑션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규먼트가 제로가 될 때 유닛 밸류가 주어지는 그런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n의 함수로 봤을 때 n이 매 kn일 때, 즉 n, 0, 2n, 3n 이렇게 쭉 될 때 그때 요 값은 1이 됩니다. 무한대는 아니고요. 그래서 1, 1, 1, 1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빛처럼 코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코음 펑션이라고도 하고요. 임펄스 트레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임펄스 트레인은 주기가 얼마인가요? 주기가 캐피탈 N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continuous time impulse train with period capital T일 때 그것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 어떻게 됐었죠? 여전히 impulse train이고 주기가 이번에 그 역수인 1 over T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해보면 역시 impulse train이 되는데 그 주기가 역수, 즉 n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impulse train in the time domain, discrete time domain도 impulse train in the frequency domain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Fourier Analysis 2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Continuous Time Signal Input, Continuous Time Signal Output 시스템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테이션들, 인풋이 x of t고 아웃풋이 y of t일 때 right arrow, 오른쪽 화살표를 써서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는 만약에 시스템의 이름이 m이라면 x of t가 right arrow m of x of t다. 또는 아웃풋이 y of t라면 y of t equals m of x of t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표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definition과 notation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definition은 말 그대로 정의고요. 그 정의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notation이 되겠습니다. 동사로는 denote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제 continuous time signal input, continuous time signal output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는데 이것 이외에도 continuous time signal input, discrete time signal output인 샘플러 그리고 discrete time signal input, continuous time signal output인 interpolator 그리고 discrete time signal in, discrete time signal out인 discrete time 시스템도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서 시그널 시스템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continuous time 시스템들 중에서 linear 시스템이라는 서브셋에 대해서 보았고요. linearity property가 성립하면 linear 시스템이다. 즉 인풋을 스케일하면 아웃풋도 스케일되고 인풋에서 두 시그널을 더하면 각각의 리스판스가 아웃풋에서 더해진다는 것이 linearity property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envelope detector와 modulator에 대해서 각각이 linear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브셋인 time invariant한 시스템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딜레이를 주면 인풋에 같은 양만큼 아웃풋에서 딜레이가 생기면 time invariant 시스템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envelope detector와 modulator가 각각 time invariant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linearity와 time invariance를 결합한 linear time invariance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envelope detector는 linear가 아니기 때문에 linear time invariant가 아니고 모듈레이터는 time invariant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잘못 썼네요. TI, time invariant가 아니기 때문에 LTI가 아니고 그 다음에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으로 input output relation이 나타날 때, 즉 input이 어떤 coefficient와 그것의 도함수들의 합, output의 coefficient를 곱하고 그 도함수들의 linear combination으로 서로 등호가 될 때, 그때는 많은 경우 제로 인풋, 제로 아웃풋 컨디션이 성립하지 않으면 LTI 시스템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LTI 시스템을 생각하면 LTI 시스템은 흥미롭게도 impulse response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input output relation을 묘사할 수 있다.
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convolution integral of impulse response와 input이 되고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써서 convolution integral을 denote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onvolution integral의 세 가지 프로퍼티를 배웠습니다. convolution integral은 간단히 보면 이 곱셈과 같습니다. 그래서 commutativity, 즉 교환 법칙, distributivity, 배분 법칙, 그리고 associativity,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교환 법칙, 배분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본다면 첫 번째 교환 법칙은 시그널, 인풋 시그널과 임펄스 리스판스를 서로 교환해도 출력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디스트리뷰티버티는 하나의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두 개의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쪼갠 다음에 각각을 임펄스 리스판스로 가지는 이런 패럴렐 인터커넥션이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소시어티버티는 두 개의 시리얼하게 연결되어 있는 LTI 시스템을 그 임펄스 리스판스들의 컨볼루션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또는 그 역도 성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커뮤터티버티와 어소시어티버티를 결합하면 흥미로운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두 개의 LTI 시스템이 시리얼 인터커넥션 되어 있을 때 그 순서를 바꾸어도 시스템의 오버롤 리스판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오더가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LTI 시스템들끼리 시리얼리 커넥티드 되어 있을 때이지 그 시리얼리 커넥티드 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의 프로퍼티로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컨볼루션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이 된다 이런 걸 보았습니다. 이것의 임플리케이션은 우리가 필터라는 것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파수 성분별로 어떤 주파수 성분은 통과시키고 어떤 주파수 성분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인지를 정해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은 또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컨볼루션이 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고 이것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Inverse Transform이 이렇게 거의 동일한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 상에서 컨볼루션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이었던 것처럼 멀티플리케이션 인 타임 도메인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컨볼루션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페셜라이즈 해서 생각했더니 앞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모듈레이션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을 곱하는 것이 프리퀀시 쉬프트를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스바즈 릴레이션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파스바즈 릴레이션은 X와 Y라는 두 개의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내적합니다. 하나를 컨주게이션해서 그래서 적분했을 때 그 적분값이 X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컨주게이션과 Y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곱해서 적분한 것과 같다. 즉 X of F와 Y of F를 또한 내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스페셜라이즈해서 X와 Y를 같은 것으로 놓으면 X of T의 에너지는 X of F, 즉 CTFT, X의 CTFT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적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후에도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에너지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고 에너지 스펙트럼의 의미는 각각의 F에서 이 시그널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에 컨트리뷰트 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연결되어 있는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를 배웠는데요. Fourier Transform은 주기함수와 비주기함수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만 Fourier 시리즈는 주기함수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캐피탈 T일 때는 그 주기함수를 under certain condition에서는 캐피탈 T를 주기로 갖는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웨이브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Fourier 트랜스폼하면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들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임펄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임펄스들이 같은 간격 1 over t로 떨어져 있고 다만 그 높이가 Fourier 시리즈 코에피션트만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케이스로 우리가 기억해 놓아야 될 것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임펄스 트레인은 피리어딕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또 임펄스 열로 나타나는데 특히 그 높이가 1 over capital T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discrete time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discrete time 시그널 x of n이 있을 때 또 discrete time 시그널인 e to the j2 pi fn을 칸주깃한 것과 곱해서 어떤 x of n이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에 e to the j2 pi fn이라는 discrete time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뽑아내는 그런 트랜스폼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폼은 continuous time Fourier 트랜스폼과는 달리 항상 주기가 1인 그런 트랜스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inverse 트랜스폼을 정의할 수 있었는데요. 주의할 것은 아무 프리퀀시 펑션이나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기를 1로 갖는 프리퀀시 펑션이어야 트랜스폼이 제대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e to the j2 pi fn 서로 다른 f에 대해서 코에피션트를 곱해서 이렇게 한 주기 내에서 적분을 함으로써 discrete time 시그널을 얻는 트랜스폼이었습니다. 그리고 continuous time Fourier 트랜스폼의 어떤 디어렘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x of n이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의 discrete time Fourier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그것을 inverse 트랜스폼 하면 오리지널 시그널 x of n이 얻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Fourier 트랜스폼 하는 식을 analysis equation, inverse 트랜스폼 해서 x of n을 얻는 시그널을 synthesis equation이라고 한다는 것은 continuous time Fourier 트랜스폼에서의 디어렘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프로퍼티들이 continuous time Fourier 트랜스폼에서 나온 바와 같이 똑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discrete time에서의 impulse train이 여전히 discrete time Fourier 트랜스폼을 하면 impulse train으로 나타내고 그 주기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주기의 역수이며 높이가 주기 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